안녕하세요, 일레입니다. 사나이에 잠든 운정을 나타내는 관포지규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관포지규에 버금가는 우정이 조선 땅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성과 한음입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우정과 묘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기획했는데, 양평군 양서면 모광리에 있는 한음 이덕경 선생의 묘소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둘러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영정각 주변과 등산로를 배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음 이덕경 선생은 조선 중기 명문가인 광주이시입니다. 광주이시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천곡 최연도 선생과 진실한 우정을 나누었던 둔촌 이집 선생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덕경 선생은 이집 선생의 후손입니다. 사나이의 끈끈한 우정은 광주이시의 가풍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성 이양복 선생과 한음 이덕경 선생은 5살의 나이 차가 있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조선판 중마고우의 대명사가 되어 많은 설화가 창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중마고우 또는 동문수학한 사이가 아닌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1578년 과거 시험장이었고, 당시 이양복 선생이 22세, 이덕경 선생이 17세였습니다. 2년 뒤 두 사람 모두 대과에 합격하였고, 이때부터 교우가 시작되었습니다. 후세에 이르러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해 생사를 함께한다는 뜻의 문경지교라고 합니다. 그것은 붕당 정치를 뛰어넘어 우정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학연과 지연 그리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집단을 형성하여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당과 야당이라고 할 수 있고 보수,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학연, 지연으로 파당을 만드는 것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두 사람의 장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덕경 선생의 장인은 동인의 영수였던 이산해이며 이양복 선생의 장인은 서인으로 분류되는 권율이었습니다. 해서 오성과 한음은 태생적으로 우정을 나눌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당파를 뛰어넘어 공평하게 인재를 등용하고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덕경 선생은 영의정 신분으로 광해군의 폐모살제를 반대하다가 탄핵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관직에 물러나 오두막에 기거하던 이양복 선생은 친구의 부음에 한 걸음에 달려와 목소리 죽여 남몰래 한원군을 곡하노라는 시를 지어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뒤 임목대비가 실제 폐모되어 서궁에 갇히자 광해군에게 반대 상소를 올렸고, 그 일로 삭탈관직당한 선생은 함경도 북청으로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친구 곁으로 떠났습니다. 이덕경 선생과 이양복 선생은 진영이 다르고 서로 추구하는 정치 이념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선을 위해 나누었던 두 사람의 우정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당리당략을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우는 정치인들, 나아가 최소한의 염치도 모르는 정치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이미지는 포천시 가산면 금연리에 있는 이양복 선생의 묘소로 부인 안동권 씨와 합장을 하였습니다. 비석에 붓자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선생은 백호, 부인인 안동권 씨는 정룡방에 모셔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자리는 인기우선으로 달려온 생기가 안동권 씨 묘소에서 진연을 생성하고 적확하게 점에 이루어진 명당입니다. 남은 여기는 285도 방향으로 빠져나가 표시한 지점에서 멈추었습니다. 표시한 지점이 지금은 보토를 하여 밭이 되었지만 그 옛날 무릉동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이 자리는 조선 명풍수로 알려진 박상희 선생이 소점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선생의 묘역을 둘러보면 백호는 잘 둘러쳐 있지만 정룡자락은 주변 건물에 묻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동권 씨 묘소에서 진열을 생성하였습니다. 정룡자락이 보이지 않는 이런 곳에서 진열을 생성한다는 것에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는 왜 이런 국세에도 진열을 생성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룡과 백호가 잘 감싸고 있는 곳에서 진열을 생성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호종하는 정룡과 백호 없이 홀로
외롭게 뻗어 내려온 고산동룡에서는 혀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풍수정설입니다. 오죽했으면 고서에 고산동룡의 장사를 지내면 빈궁고가라고 해서 살림이 궁핍할 뿐만 아니라 졸지에 배필을 잃어 과부가 되고 또 나중에는 절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고산동룡의 묘지를 조성하면 매우 흉하다고 하면 될 것을 절멸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 심한 것 같습니다. 고산동룡이 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룡을 보호하는 보호사가 없어 바람을 타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보호사는 청룡과 백호입니다. 청룡과 백호가 없어 바람을 타면 진열 자체를 생성할 수가 없으며 진열이 아닌 곳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흉지입니다. 해서 고산동룡이 흉한 것은 바람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선생의 묘역은 청룡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진열을 생성하였습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청룡이 없어도 진열을 생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때론 호종하는 사격이 없어도 진열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의 묘역을 예로 들면 청룡자리가 없어도 청룡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청룡방향의 당판이 급격하게 떨어져 바람이 뜨기 때문입니다. 만약 청룡방향의 당판이 완만했다면 바람의 영향으로 진열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묘소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부연 설명하면 가파른 경사가 바람으로부터 진열을 보호하는 청룡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룡방에서 바람이 부는 날 이곳에 와서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를 비교하면 바람의 세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서에 이르기를 이런 자리는 스스로 보호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혈은 풍한, 즉 찬바람을 꺼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룡과 백호가 잘 감싸고 있어서 진열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찬바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열을 생성한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저는 바람의 눈으로 바람의 마음으로 진열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